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온도가 낮아지는 줄 알았다. 뜨거운 열정도 가슴 뛰는 설렘도 모두 젊은 날의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순간에 다시 피어오르는 온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혼 후 조용한 일상만을 남겨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김태식에게도 그런 봄이 찾아오려 하고 있었다. 다만 그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김태식은 올해 62이었다. 이혼한 지는 7년이 흘렀다. 한때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늦은 나이에 맞은 부부 갈등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흘러갔다.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는 그 사실을 알고도 한참을 참았다. 자식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혼은 피할 수 없었다. 30살 넘은 두 자식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며 아버지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그것도 의무처럼. 그는 이혼 뒤 조용히 개인 택시를 시작했다. 퇴직금과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택시 면허를 샀다. 새벽에는 동네 조기 축구회로 나가 땀을 빼고 낮에는 택시 운전을 하며 하루를 채웠다. 저녁엔 혼자 소주 한 잔 걸치고 TV를 보다 잠들었다. 그의 삶엔 큰 사건도 특별한 사람도 없었다. 그저 오늘도 무사히. 이 말이 하루의 목표였다. 친구들은 가끔 재혼을 권했다. 야, 태식아. 너 이렇게 혼자 늙으면 안 되지. 누구라도 만나봐. 됐어. 이 나이에 뭘. 그는 항상 손사래를 쳤다. 한 번 크게 데인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더구나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런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가을날이었다. 그녀가 처음 그의 택시를 탄 건 작년 가을이었다. 목적지는 시내 백화점.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뒤로도 김태식의 택시만 골라서 탔다. 전화로 콜을 주는 단꼴이 된 것이다. 기사님, 오늘 오후 3시에 강남역까지 가능하실까요? 예, 말씀만 주세요. 그녀는 중년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항상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명품 브랜드 코트에 잘 손질된 머리, 그러나 화장은 진하지 않았다.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김태식은 처음엔 그저 돈 잘 쓰는 손님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 항상 정가보다 조금 더 돈을 건넸다.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아, 거스름 돈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택시 손님이 흔히 하는 행동이라 여겼다. 그런데 매번 그랬다. 5,000원, 10,000원씩 더 주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쓰였다. 손님,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제가 운전을 좀 거칠게 한 건 아닌지. 아니요. 기사님 운전 참 편하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김태식은 어디까지나 손님이라며 선을 지키려 했었다. 이 나이에 괜히 마음을 허투루 쓰면 귀찮은 일만 생기기 마련이었다. 그는 늘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미묘한 감정은 숨길 수 없었다. 그런 김태식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밤샘 운전을 하고 귀가한 어느 봄날 새벽이었다. 그는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그는 꿈속에서조차 핸들을 잡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화면을 보니 그녀였다. 단골 손님. 아, 그래도 지금은 좀. 김태식은 피곤함에 전화를 무시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울리는 벨소리.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눈을 비비며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벨이 끊겼다. 그러다 고지어 문자 한 통이 왔다. 기사님,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금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드릴 테니 제가 자주 가는 용인 골프장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태식은 잠이 순간 사라졌다. 30만 원? 용인까지는 왕복 2시간 거리였다. 거리를 생각하면 넉넉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보통 손님이 제시할 만한 액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금액이 아니라 문장 사이로 느껴지는 그녀의 떨리는 마음이었다. 그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기사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 차분하고 단단하던 그녀의 목소리와는 달랐다. 저 허리를 삐끗해서 차에서도 꼼짝을 못하겠어요. 혼자 골프 치러 왔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 출발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버티실 수 있어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도움이 아니라 구원을 청하는 듯했다. 김태식은 잠옷 바람으로 옷을 갈아입고 택시에 올랐다. 피곤함은 어디론가 날아갔다. 1시간 반 가까이 달린 끝에 골프장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녀의 흰색 벤츠가 보였다. 차 안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김태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고 손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문을 열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골프 스윙하다가 허리가 갑자기 뚝 소리가 나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작은 움직임에도 그녀는 고통을 호소했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김태식은 택시에 태우려다 바로 결정을 내렸다. 택시로 바로 가지 말고 응급실로 모시죠. 가까운 병원 어디 있어요? 저기 5분 거리의 종합병원이. 알겠습니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아, 미안해요. 기사님한테 이런 패를. 미안해 하실 게 뭐 있어요. 사람 일인데. 김태식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차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신음을 흘렸다. 보통 허리 통증이 아니었다. 택시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다. 그녀는 이동 내내 이를 꽉 깨물며 참았다. 김태식은 운전대 위로 그녀의 신음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저려왔다. 응급실에 도착해 휠체어에 태우고 첩수를 도와주고 의사 앞까지 동행했다. 허리 디스크가 급성으로 눌렸네요. 신경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습니다. 며칠은 절대 안정하셔야 합니다. 입원 권합니다. 의사의 말에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김태식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수납을 대신 도와주고 병실까지 함께 올라갔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다 김태식을 돌아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천만에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낫네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가 미소를 조금 띄었다. 저 이름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강은영이라고 해요. 김태식은 허둥대며 대답했다. 아, 저는 김태식입니다. 그냥 김 기사로 부르셔도. 아니요. 태식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식간에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태식 씨. 어느 순간부터인가 잊고 지내온 이름이었다. 아내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그를 아빠 김씨 기사님으로만 불렀다. 누군가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네, 그러세요. 그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며칠 후 김태식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원을 찾았다. 처음엔 그냥 안부만 묻고 가려 했다. 하지만 택시를 몰면서도 축구를 하면서도 자꾸 그녀 생각이 났다. 혼자 병원에 있을 그녀가 걱정되었다. 병실 문을 두드리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다. 태식씨, 어떻게?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시다니. 뭐 근처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일부러 찾아온 거였다. 그녀도 그걸 알았을 것이다. 김태식은 과일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의자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혹시 가족분들은 안 오세요? 김태식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 혼자 살아요. 아, 이혼했거든요. 벌써 오래됐지만.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묻혀있던 한기가 배어 있었다. 자식들은요?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어요.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연락은 안 하고. 김태식은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짠해졌다. 저도 이혼했습니다. 뭐 7년 됐습니다만.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 더 믿음이 갔나 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김태식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 안에는 부드럽지만 은근한 온기가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이혼 후의 삶, 자식들 이야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서로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해가 지고 나서야 김태식은 병실을 나섰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고마워요, 태식씨. 병원 복도를 걸으며 김태식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강은영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퇴원 당일 김태식이 병원까지 마중을 나갔다.
병원에서 택시 부르셔도 되는데 제가 데려다 드려야죠. 그동안 병문안도 자주 못 왔는데 사실 김태식은 일주일 내내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았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씩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태식 씨 혹시 통원 치료 받을 때마다 모셔다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제대로 비용 드리고요. 비용은 무슨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일주일에 2~3번씩 자연스럽게 만났다. 병원에 가는 길, 치료를 마친 후 점심을 간단히 먹는 길,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고 김태식도 조심스레 마음을 열었다. 저는 사람을 좀 경계하는 편이에요. 저도요. 한번 크게 데이고 나니 맞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롭긴 하죠. 네. 둘은 서로의 상처를 억지로 위로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구나 하고 조용히 들어주는 그 자체가 위로였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 강은영이 말했다. 태식 씨는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글쎄요. 새벽 조기 축구하는 거? 그것도 취미라면 취미고. 축구요? 멋진데요. 멋지긴요. 그냥 늙은이들끼리 공 차는 거예요. 은영 씨는요? 저는 골프. 근데 요새는 허리 때문에 못 치고 있네요. 좀 나으면 다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좋겠네요. 그렇게 둘 사이의 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지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새벽 강은영이 김태식에게 문자를 보냈다. 태식 씨 오늘 축구하시죠? 제가 구경 가도 될까요? 김태식은 놀랐다. 새벽 6시인데 괜찮으세요? 네.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해요. 새벽 운동장에 나온 강은영은 편한 운동복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다. 저기 계시네요. 김태식은 운동복을 입고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그녀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로 다가왔다. 진짜 오셨네요. 네, 구경하고 싶었어요. 조기 축구의 회원들은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였다. 김태식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도 있었다. 야, 태식아. 저분이 누구야? 아, 그냥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 그냥 아는 분이 새벽에 나오나? 회원들이 킥킥거렸다. 김태식은 얼굴이 빨개졌다. 경기가 시작되자 강은영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김태식은 수비수였다. 나이에 비해 움직임이 좋았다. 공을 차는 모습이 진지했다. 경기를 보며 강은영은 문득 깨달았다. 김태식이 얼마나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인지.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장에 나오는 사람.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건강을 챙기는 사람. 경기가 끝나고 김태식이 땀을 닦으며 다가왔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재밌게 봤어요. 커피라도 마실까요? 좋아요. 둘은 운동장 근처 카페에 앉았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태식 씨 멋있더라고요. 뭐가요? 축구하는 모습. 진지하게 뛰는 거. 창피한데요. 늙은이가. 전혀요. 저는 태식 씨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무슨 말씀을. 강은영은 커피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성실하고 꾸준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사람. 김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뛰었다. 어느 날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강은영이 조용히 말했다. 태식 씨는 혹시 저랑 가끔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 없으세요? 김태식은 놀라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좋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겁이 났다. 아, 그게 제가 뭐 이 나이에 괜히 폐만 끼칠까 해서. 폐라뇨. 그 말을 왜 하세요? 그녀의 얼굴에 서운함이 떠올랐다. 김태식은 머뭇거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도 되는 걸까? 혹시 그녀가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녀와 자신은 차이가 있어 보였다. 그런 생각들이 그를 붙잡았다. 그녀는 그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인 듯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욕심이었나 봐요. 그 말은 웃음처럼 들렸지만 분명 상처가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부쩍 줄었다. 통원 치료를 함께 가는 시간도 어색해졌다. 강은영은 예전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김태식도 말을 아꼈다. 일주일 뒤 강은영이 문자를 보냈다. 태식 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허리도 많이 좋아졌고요. 앞으로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병원 다니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김태식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또다시 망설였다. 어쩔 수 없지. 내가 너무 오버한 거야.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그녀 없는 하루가 생각보다 버겁다는 걸 알았다. 축구를 하러 나갔을 때도 손님을 태우고, 길을 달릴 때도, 혼자 저녁을 먹을 때도 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태식 씨는 멋있더라고요. 태식 씨 고마워요. 태식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녀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조기 축구회 회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야, 태식아. 그 여자분 요새 안 보이네? 그냥 바쁜가 봐요. 바쁘긴. 내가 멀리한 거 아냐? 아니에요. 이 자식아. 이 나이에 인연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정신 차려.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김태식은 결국 핸드폰을 들었다. 강은영 씨?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요? 그냥 제대로 말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 작게 대답했다. 그럼 동네 카페에서 볼까요? 다음날 오후 카페에서 그녀를 마주한 순간 김태식은 확신했다. 이 감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강은영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화장을 조금 한 얼굴이 여전히 단정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날 좀 무서웠습니다. 무서웠다고요? 좋아지는 게요. 강은영은 놀란 듯 김태식을 바라보았다. 김태식은 손을 모으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내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좋아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피했습니다. 은영 씨가 실망할까봐, 제가 감당 못할까봐.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영 씨 기분 상하게 한 것 정말 미안합니다. 강은영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도 다시 마음 열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이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무서웠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태식 씨 보면 그냥 편안했어요. 계산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람. 그런 사람을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잠시 둘의 눈이 마주쳤다. 강은영이 조심스레 말했다. 너무 빨리 가지 말아요. 천천히. 우리 나이에 맞게. 그렇게 해봐요.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예. 천천히. 같이 가보죠. 그 후로 두 사람은 조금 더 자주 만나 걷고 밥을 먹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공원을 산책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정이 가고 마음이 놓이고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다. 어느 날 저녁 강은영이 김태식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제가 저녁 만들게요. 태식 씨는 항상 혼자 드시잖아요. 괜찮으세요? 제가 가도. 네, 와주세요. 아파트는 깨끗하고 단정했다. 30평대 아파트였는데 혼자 살기엔 넓어 보였다. 거실 한쪽에는 골프 가방이, 다른 한쪽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앉으세요. 금방 될 거예요. 강은영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쳤다. 김태식은 거실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여자의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태식 씨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큰아들은 회사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경기도 쪽에 살아요. 근데 잘 안 봐요. 왜요? 이혼할 때 좀 서운한 일이 있었나 봐요. 엄마 편을 많이 들었고. 그랬군요. 은영 씨 아들은요? 미국에서 IT 회사 다녀요. 결혼도 했는데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자주 못 와요. 작년 추석에 한 번 왔었나. 두 사람 모두 자식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막상 늙고 나니. 강은영이 말했다. 우리 나이에는 나중에 남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자식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거겠죠. 김태식의 말에 강은영이 미소를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다. 김태식이 설거지를 도우려 하자 강은영이 말했다. 태식 씨는 닦는 것만 해줘요. 네. 주방에서 둘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묘하게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 함께 산 부부처럼.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중 강은영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 이혼한 이유가요. 아,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태식 씨한테는 말하고 싶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남편이 사업을 했어요. 잘 나갈 땐 정말 잘 나갔죠. 그런데 50대 초반에 사업이 망했어요. 빚만 남았고. 그때부터 남편이 변했어요.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오고. 저한테 화풀이하고. 나중엔 다른 여자도 생겼더라고요. 강은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이혼하고 나서 제 부모님 유산으로 빚 일부 갚고 이 아파트 샀어요. 혼자 살면서. 골프나 치고 책 읽고 그렇게 10년을 보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그런데요, 태식 씨. 그녀가 김태식을 바라보았다. 태식 씨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김태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저도요, 은영 씨.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걸었다. 하지만 김태식에게는 고민이 있었다. 경제적인 차이였다. 강은영은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벤츠를 타고 명품을 입었다. 반면 김태식은 월세 방에 살며 택시 운전으로 근근히 생활했다. 어느 날 조기 축구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 고민을 털어놓았다. 형님, 저 요새 고민이 좀 있어요. 뭔데?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이랑 좀 가까워졌는데 경제적으로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택시나 모는 놈이. 형님 뻘 되는 회원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야, 김태식. 이 나이에 중요한 게 돈이냐? 마음이지. 하지만 너 그 여자 만나면서 행복하냐? 네, 그럼 됐어. 그 여자도 네가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잖아. 내 마음 때문에 만나는 거지. 이 나이에 인연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괜한 자격지심 갖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게 진심이면 돼. 그 말이 김태식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다. 의사가 강은영의 허리가 많이 회복됐다고 하자 그녀가 말했다. 태식 씨, 바람 좀 쐬러 갈래요? 어디로요? 바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어요. 둘은 강릉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 김태식이 택시를 몰았다. 3시간 거리였지만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택시비는 제가 드릴게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드라이브 가는 거죠. 강릉 바다에 도착하자 5월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다 보니 좋네요. 그러게요. 태식 씨,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 왔어요? 글쎄요. 한 10년? 아니 15년 전?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랑 왔었는데 그땐 싸우기만 했죠. 강은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오늘은 다르네요. 평화로워요. 둘은 해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다. 태식 씨. 네? 혹시 앞으로도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김태식은 강은영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랜 겨울이 서서히 거쳐가는 듯 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다. 김태식의 딸이 아버지가 여자를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아빠 진짜예요? 응. 무슨 생각으로 그래요? 엄마 생각은 안 해요. 너희 엄마는 이미 재혼했잖아. 그래도 그렇지. 아빠 나이가 몇인데. 딸은 화를 냈다. 김태식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외로워.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 그래도 아빠.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왜 나쁜 거니? 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강은영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영상통화로 물었다. 엄마 누구 만난다면서요? 누가 그래? 이모가 말하더라고요. 응. 좋은 사람 만나. 엄마 나이에? 조심하세요. 돈 노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강은영은 화가 났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더 잘 알아. 그래도 넌 미국에서 잘 살아.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해. 통화를 끊고 강은영은 한숨을 쉬었다. 자식들은 부모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김태식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가 말했다. 자식들이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서운하네요.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강은영은 김태식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주 23회 만나고 서로의 생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작은 온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강은영은 김태식의 조기 축구 경기를 자주 보러 왔다. 경기가 끝나면 함께 아침을 먹었다. 김태식은 강은영이 골프 치러 갈 때 차로 데려다 주곤 했다. 허리가 완전히 회복된 후였다. 태식 씨도 골프 배워봐요. 저는 축구가 더 좋아요. 그래도 한번 배워보면 재밌을 텐데.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어느 날 강은영이 김태식의 집을 처음 방문했다. 와, 진짜 좁네요. 그러게요.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깔끔하네요. 월세 원룸이었지만 김태식은 정리를 잘해놨다. 강은영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게 뭐예요? 김치밖에 없잖아요. 혼자 사니까 이것만 있어도 안 돼요.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올게요. 그 후로 강은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김태식에게 가져다 주었다. 김태식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강은영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은영 씨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둘은 그렇게 천천히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다툼이 있었다. 강은영이 김태식에게 새 옷을 사주려 했다. 태식 씨 옷 좀 사요. 너무 낡았어요. 아직 입을만해요. 아니요. 제가 사드릴게요. 안 돼요. 제 돈으로 살게요. 왜요? 제가 사주고 싶은데.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 안 해요. 강은영은 화가 났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태식 씨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왜 자꾸 거절하세요? 은영 씨 마음은 고마운데 저도 남자예요. 항상 받기만 할 순 없어요. 그럼 뭐 해줄 건데요? 택시비도 안 받고 밥도 제가 사고. 말이 과했다. 강은영도 그걸 알았다. 김태식은 조용히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건 맞으니까요. 태식 씨 그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김태식은 집으로 돌아갔다. 강은영은 혼자 남아 후회했다. 사흘 동안 두 사람은 연락하지 않았다. 김태식은 택시를 몰면서도 계속 그날 일이 생각났다. 강은영은 집에서 책을 읽다가도 자꾸 눈물이 났다. 나흘째 되던 날 강은영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 태식 씨,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제가 너무 배려 없이 말했어요. 태식 씨 마음 생각 안 하고. 저도 너무 예민했어요. 태식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어디서 볼까요? 둘은 공원에서 만났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침묵했다. 태식 씨. 네. 저는요, 태식 씨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그게 제 방식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태식 씨가 부담스러우면 안 하겠어요. 제가 조절할게요. 김태식이 말했다. 은영 씨. 저도 은영 씨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그게 운전이든 짐 들어주는 것이든 뭐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면서. 강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앞으론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관계가 회복된 후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날 강은영이 제안했다. 태식 씨, 우리 같이 살까요? 김태식은 놀랐다. 같이요? 네.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하지만 저 혼자 30평 아파트에 사는 것도 외롭고 태식 씨도 그 좁은 원룸에 계시잖아요. 같이 살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김태식은 고민했다. 같이 산다는 건 큰 결정이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식들 눈치 볼 나이 지났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거예요. 그건 그렇죠. 생각해봐요. 천천히. 김태식은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 조기 축구의 형님들과도 상의했다. 형님, 같이 살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뭐가 문제야? 그래도 결혼은 아니고. 이 나이에 결혼이 중요해? 같이 있으면 되는 거지. 서로 의지하고. 그렇긴 한데. 야, 김태식? 너 지금 행복하냐? 네. 그럼 됐어. 가라. 같이 살아. 김태식은 결심했다. 강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영 씨 같이 살아요. 정말요? 네.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생활비는 제가 낼게요. 월세 대신에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둘은 그렇게 동거를 시작했다.
김태식은 강은영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짐이 별로 없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축구화. 그게 전부였다. 이게 다예요? 네, 이게 제 전부예요. 강은영은 그 말이 짠했다. 이제 우리 집이에요. 편하게 계세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강은영이 아침을 차려놨다. 태식 씨 일어났어요. 네, 은영 씨.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니에요. 혼자 해먹는 것보다 둘이 해먹는 게 훨씬 좋아요. 김태식은 새벽 조기 축구를 다녀온 후 강은영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산책을 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부부 같네요. 강은영이 말했다. 그러게요. 태식 씨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은영 씨는요? 저도요. 행복해요. 둘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함께했다. 어느 날 김태식의 딸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초인종을 누르자 강은영이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저 김태식 씨 딸인데요. 아, 그렇구나. 들어와요. 딸은 어색하게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아버지를 찾았다. 아빠, 왔어? 정말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응. 딸은 강은영을 바라보았다. 강은영은 차를 내오며 말했다. 차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딸이 입을 열었다. 아빠 진심이에요? 뭐가? 이렇게 사는 거. 응. 진심이야. 혹시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강은영이 끼어들었다. 돈 때문이라면 제가 태식 씨 원룸에 가서 살았겠죠. 이건 서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딸은 강은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 아빠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강은영이 놀랐다. 딸이 어머니라고 불렀다. 네, 잘 모실게요. 딸은 그 후로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돌아갔다. 문 앞에서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행복하세요. 응, 고마워. 딸이 떠나고 강은영이 말했다. 딸분이 좋은 사람이네요. 마음이 착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들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다. 큰 사건도 극적인 일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다. 김태식은 여전히 택시를 몰았고 새벽 조기 축구를 했다. 강은영은 허리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함께 벚꽃 구경을 갔다. 작년 이맘때 우리 처음 만났죠? 강은영이 말했다. 그러고 보니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게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강은영이 말했다. 태식 씨, 저 행복해요. 저도요, 은영 씨.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누군가와 함께 살고 매일 아침 얼굴 보고 밤에 같이 잠들고. 저도요.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았다. 태식 씨. 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요. 강은영이 김태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봄이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내 인생에 봄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흩날렸다. 김태식은 강은영의 손을 꽉 잡았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다. 큰 사건도 극적인 일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다. 김태식은 여전히 택시를 몰았고 새벽 조기 축구를 했다. 강은영은 허리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함께 벚꽃 구경을 갔다. 작년 이맘때 우리 처음 만났죠? 강은영이 말했다. 그러고 보니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게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강은영이 말했다. 태식 씨, 저 행복해요. 저도요, 은영 씨.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누군가와 함께 살고 매일 아침 얼굴 보고 밤에 같이 잠들고. 저도요.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았다. 태식 씨. 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요. 강은영이 김태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봄이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내 인생에 봄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흩날렸다. 김태식은 강은영의 손을 꽉 잡았다. 제주도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렌터카를 몰고 섬을 한 바퀴 돌았다. 성산 일출봉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고 우도에 가서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고 서쪽 해안에서 노을을 봤다. 예뻐요. 강은영이 말했다. 정말 예쁘네요. 태식 씨 사진 찍어줘요. 제가요? 사진 잘 못 찍는데. 괜찮아요. 그냥 찍어주세요. 김태식은 서툴게 강은영의 사진을 찍었다. 노을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다. 어때요? 좋아요. 태식 씨도 같이 찍어요. 둘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오랜만에 찍는 두 사람의 사진이었다. 펜션으로 돌아와 둘은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태식 씨, 이거 꿈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가끔 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게. 저도요. 근데 꿈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강은영이 김태식의 손을 잡았다. 태식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죠. 아니요. 제가 더 고마워요. 태식 씨가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은영 씨. 사실 골프장에서 허리 다쳤을 때 태식 씨 전화번호를 찾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한테 전화해도 될까? 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태식 씨가 바로 달려와 줬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태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그때 알았어요. 은영 씨가 제 삶에 얼마나 큰 사람인지. 두 사람은 그렇게 제주도의 밤을 함께 보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더욱 단단해졌다. 김태식은 택시 일을 하면서도 가끔 강은영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근처에 손님을 내려주고 나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영 씨 지금 어디예요? 집에 있어요. 왜요? 근처인데 점심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둘은 동네 식당에서 만나 간단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먹었다. 특별한 식사는 아니었지만 함께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강은영도 골프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김태식에게 전화했다. 태식 씨,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요. 은영 씨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요. 그럼 삼겹살 구워줄게요. 오, 좋아요. 집에 돌아가면 강은영이 삼겹살을 구워놓고 있었다. 김태식은 샤워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다. 오늘 골프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버디도 하나 잡았어요. 대단한데요? 운이 좋았죠. 태식 씨는 오늘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손님들 태우고 이것저것.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강은영이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김태식이 설거지를 하면 강은영이 닦았다. 우리 진짜 부부 같아요. 강은영이 말했다. 그러게요. 태식 씨, 혹시 결혼 생각은 없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태식은 손을 멈췄다. 결혼요? 네. 우리 이렇게 사는데 정식으로 결혼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김태식은 잠시 고민했다. 글쎄요. 결혼을 하면 자식들 문제도 있고 재산 문제도 복잡해지고. 그건 그래요. 근데 저는 태식 씨랑 진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은영 씨, 생각해봐요. 천천히. 제가 재촉하는 건 아니니까.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식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자식들의 반대, 재산 문제, 연금 문제. 하지만 강은영과 함께 산 지 1년이 넘었고 이제는 그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조기 축구의 형님들과 상의했다. 형님, 결혼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지. 뭐가 문제야? 자식들 문제도 있고 재산도 복잡하고. 야, 김태식. 자식들은 어차피 자기 인생 사는 거야.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재산은 뭐. 유언장 잘 써놓으면 되고. 그렇긴 한데. 너 지금 행복하냐? 네. 그럼 됐어. 결혼해라. 이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야. 형님의 말에 김태식은 결심했다. 집에 돌아와 강은영에게 말했다. 은영 씨, 결혼해요. 강은영은 놀라 김태식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네. 저도 은영 씨랑 진짜 부부가 되고 싶어요. 강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식 씨, 늦었지만 제대로 해요. 자식들한테도 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감사해요, 태식 씨. 두 사람은 껴안았다. 결혼을 결심한 후 두 사람은 자식들에게 먼저 알렸다. 김태식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기 애 아빠 말인데 나 결혼하려고 해. 정말요, 아빠? 응. 제대로 하려고. 딸은 잠시 침묵했다.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축하해요. 고마워, 딸. 근데 아빠 결혼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게 할 거야. 가족들이랑 친한 사람들만 모아서.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은영도 아들에게 영상통화로 알렸다. 엄마 결혼 정말 하시는 거예요? 응. 정식으로 하려고.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찬성이에요. 근데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바빠서. 괜찮아. 내 마음만 받을게. 엄마 사위 될 분한테 잘하세요. 강은영이 웃었다. 그래, 알았어.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하기로 했다. 하객은 30명 정도. 가족들과 조기 축구회 회원들, 강은영의 골프 동호회 친구들 정도였다. 드레스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정장 입을 거예요. 이 나이에 드레스는 좀. 아니요. 드레스 입으세요. 예쁘게. 김태식의 말에 강은영이 웃었다. 그럼 태식 씨도 턱시도 입어요. 턱시도요? 저한테 어울릴까요? 어울려요. 멋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와 턱시도를 맞췄다. 결혼식 날이 왔다. 김태식은 턱시도를 입고 거울을 봤다. 63의 나이에 턱시도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태식 씨 준비됐어요? 강은영이 방에서 나왔다. 은은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빛나 보였다. 와. 김태식은 말을 잃었다. 어때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강은영이 웃었다. 태식 씨도 멋있어요. 예식장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태식의 딸과 사위, 손자들, 조기 축구의 형님들, 강은영의 골프 친구들. 식은 간단했다. 주례 없이 두 사람이 서약을 낭독했다. 저 김태식은 강은영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하겠습니다. 저 강은영은 김태식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두 사람은 키스했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조기 축구의 형님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피로연은 예식장 근처 한정식집에서 했다. 작은 규모였지만 따뜻한 자리였다. 김태식의 딸이 와서 인사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 딸. 앞으로 아빠 잘 부탁드려요. 그래, 잘 모실게. 딸이 떠나고 강은영이 말했다. 좋은 딸이에요. 그러게요. 제가 복이 많아요. 저도요. 태식 씨 만난 게 복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녔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떠났다. 이번엔 유럽이었다. 강은영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 태식 씨 유럽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럼 같이 처음 가는 거네요. 저도 처음이에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일주일 동안 세 도시를 돌았다. 파리에서는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졌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들어가 경건한 시간을 보냈다. 아름답네요. 강은영이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태식 씨, 이 나이에 이런 여행을 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감사해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김태식이 강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저도 감사해요, 은영 씨. 아니, 이제 마누라라고 불러야 하나? 강은영이 웃었다. 마누라보단 와이프가 좋아요. 와이프? 그게 뭐예요? 요즘 사람들은 아내를 와이프라고 불러요. 그럼 와이프? 앞으로 잘 부탁해요. 네, 남편. 저도 잘 부탁해요. 두 사람은 유럽의 하늘 아래서 다시 한번 키스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삶은 더욱 안정적이 되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재산도 정리했다. 김태식은 자신의 택시 수입을 생활비로 쓰고 강은영은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유언장도 작성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다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게요.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죠. 김태식은 여전히 택시를 몰았다.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 은영 씨, 저 일 그만두면 뭐하고 살아요? 집에서 쉬면 되죠. 그럼 무료예요.
일하는 게 좋아요. 알았어요. 그럼 하고 싶을 때까지 하세요. 강은영도 골프를 계속했다. 일주일에 2~3번 골프장에 나갔다. 골프는 건강에 좋아요. 그러게요. 계속하세요. 두 사람은 각자의 취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했다.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다. 한 달에 한 번은 맛집 투어를 했다. 이번엔 어디 갈까요? 전주 한옥마을은 어때요? 좋아요. 전주 비빔밥 먹으러 가요. 둘은 전주까지 차를 몰고 가서 하루를 보냈다. 한옥마을을 걷고 비빔밥을 먹고 막걸리를 마셨다. 행복해요. 강은영이 말했다. 저도요. 이 행복이 오래 가면 좋겠어요. 오래 갈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2년이 흘렀다. 김태식은 이제 65이 되었고 강은영은 환갑을 맞았다. 환갑잔치는 조촐하게 가족들끼리만 했다. 김태식의 자식들과 강은영의 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빠 축하해요. 고마워. 어머니도 축하드려요. 고마워 애들아. 식사를 하며 김태식의 딸이 말했다. 아빠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세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런가? 어머니 만나서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강은영이 웃었다. 저도 태식 씨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강은영의 아들도 말했다. 엄마가 요즘 자주 웃으세요. 전화 통화할 때도. 그래? 네. 좋아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자식들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환갑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피곤하죠? 좀요. 은영 씨는요? 저도요. 근데 기분은 좋아요. 저도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태식 씨. 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죠. 이렇게 행복한데. 그죠? 은영 씨, 저 요즘 생각해요. 뭘요? 이 나이에 사랑을 다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60이 넘어서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고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고 밤에 같이 잠들고. 이게 다 꿈만 같아요. 강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태식 씨. 저도 똑같은 생각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은영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네, 그래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비가 그치고 창밖으로 무지개가 떴다. 두 사람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봄은 다시 왔고 그 봄은 계속될 것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온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김태식과 강은영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다. 아직 쓰이지 않은 많은 페이지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페이지들이 행복으로 채워질 거라는 것이었다. 봄은 다시 왔고 이번에는 머물 것이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썼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이혼이나 사별로 힘드신 분들 모두에게 새로운 봄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